여러분 안녕? 잘 지냈죠? 자, 오늘은 D단계 10호 10문제를 할 건데 그중에 5문제를 먼저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10문제씩 풀면서 수학 실력도 다지고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있죠? 네, 시작하죠.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지? 자연수 혼합계산이라고 얘기하지. 자연수가 뭐더라? 자연수가 뭐지? 자연수가 뭐지? 자연수가 뭐지? 자연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음, 자연수는 셀 수 있는 수지, 셀 수 있는 수지. 셀 수 있는 수인데, 센다는 건 어떻게 세지,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죠.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이제 수로 표시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거지, 그치? 1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일씩 커지는 수, 그쵸? 자연수란 셀 수 있는 수예요. 그치?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커지는 수죠. 예, 자연수의 단위는 1이에요. 그쵸?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일씩 커지는 수예요. 이런 자연수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막 섞어서 계산하는 걸 자연수 혼합 계산 섞여 있다는 거야, 계산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뭘 하자고 했더라? 계산하는 순서를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계산에 들어가자고 했지. 자, 계산하는 순서를 어떻게 묶어줘야 되나? 자, 어떻게 정해줘야 되나? 30. 일단 30은 계산할 게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는 한 묶음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리고 곱하기가 등장했으니까 곱하기도 한 묶음이야. 아,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야. 그치? 어우, 두 묶음이에요. 이 두 개를 더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덧셈이네. 크게 보면. 덧셈인데, 아, 두 번째 오는, 이걸 우리 뭐라 그랬지? 이게 항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묶은 거, 덩어리지 뭐, 덩어리 계산하는 단위, 계산하는 묶음, 이거를 우리는 항이라고 했지. 얘는 항이 두 개인 식인 거야. 그치? 두 수를 더하라는 건데 두 번째 항이 정리가 안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을 정리한 후에 30과 더해야겠다. 그런 얘기지. 자, 30은 일단 두고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어떻게 하지? 32 곱하기 15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가로를 묶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계산에 무슨 법칙을 배웠더라?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치?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 뭐야?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다 곱해주는 거나 나눠주는 거잖아. 그치? 어떻게 하는 게 분배야? 여기서는 15를 30에도 곱해주고 2에도 곱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쫙 펼쳐주는 거. 이거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0의 15배는 450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2의 15배는 30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쉽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쉬워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450하고 60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10이네. 이렇게 맞습니다. 물론 곱하기 이렇게 하기 전에 32를 묶어도 됩니다. 30 더하기 32 곱하기 15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또 이런 방법도 해봤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하던데 한번 봐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32는 짝수잖아요. 15는 5의 배수잖아. 우리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더라? 짝수는 반으로 갈라지니까 32를 16 곱하기 2로 갈라보는 거야. 그리고 15 이렇게. 그래서 이 짝수 2와 15를 먼저 곱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되지? 30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또 계산하기가 쉬워져가지고 말이죠. 30 곱하기 16이잖아. 그러면 30 곱하기 16이니까 얼마인가요? 48의 10배니까 480. 이렇게 해서 510을 구할 수도 있지요. 당연하죠. 그렇죠? 네. 뭐 생각해보면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으로 잘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생각이 유연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채롭게 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기 요 단계 30하고 16 곱하기 30이 된 거 아니야 이제. 그치? 16 곱하기 30.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떤 생각도 했냐면 30이 한 번, 30이 16번 더해졌다고요? 그러면 30이 17번 더해졌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방법도 좋죠. 길이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네. 다 정확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쉽게 생각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게 정확하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도록 자꾸자꾸 얘기해보죠. 덧셈식으로도 가르고 모으고 뺄셈식으로도 가르고 모으고 곱셈식으로도 가르고 모으고 나눗셈식도 가르고 모으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죠. 두 번째 문제는 소수 덧셈, 소수 뺄셈 곱셈이 섞여져 있으니까 이것도 혼합계산이잖아. 그쵸? 그런데 뭐의 혼합계산? 이번엔 자연수가 아니라 소수의 혼합계산. 그쵸? 소수의 혼합계산. 그러면 소수는 뭐야? 소수는 뭐지? 소수는 소수점 아래. 이르자리보다 작은 어떤 수가 있는 수죠. 그런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아이고 혼합계산 소수의 혼합계산 그러면 이 식도 역시나 뭐부터 계산해야겠다. 그치? 곱하기부터 계산해야겠다. 그리고 10.1에서 그 곱하기 계산한 거를 빼야겠다. 왜냐면 곱하기는 묶음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계산 들어가 볼까요? 소수 곱셈이 해결이 안 되는 친구는 이제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래도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생각이야. 10.1은 계산할 게 없잖아. 그치? 그리고 2.44 곱하기 3.7은 선생님이 요거 계산한 거를 오른쪽에다 계산하고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쓸 거야. 그러면서 계산하는 과정을 정리해 나갈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산하는 과정하고 막 그 계산식과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너무 엉망인 책들을 여러 번 본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계산하는 거는 한쪽에 빈 구석에다 해주시고 아니면 노트 연습장에다 하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는 과정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2.44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100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244개 있는 거지. 소수 두 자리까지 있으니까. 곱하기 3.7은 뭐지? 10분의 1이 37개, 37개 있는 거지. 이렇게 또 소수를 분해를 해봤네요. 그쵸? 소수를 분해했어. 그러면 우리가 1번 문제에서는 분배 법칙 막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제, 곱셈의 교환 법칙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교환 법칙이라뇨.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다. 그런 거지. 언제 쓸 수 있어? 곱셈과 덧셈에서 쓸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자리 바꿨네. 자리 바꿨네. 곱셈의 교환 법칙이지. 자, 자리를 바꾼 뒤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서 마지막에 계산할 거야. 이렇게 묶어주는 것도 무슨 법칙이라 그래? 결합 법칙이라고 하죠. 그죠? 묶어주는 거 결합 법칙. 계산하는 방법이 계산하는 법칙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지 않았니? 세 가지. 뭐뭐뭐? 덧셈과 곱셈의 교환 법칙. 자리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에서의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우리 1번에서 했던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라고. 그치? 너무나 간단하지. 그러면 이렇게 자리 바꿨고 묶었습니다. 계산해 보죠. 10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은 1000분의 1이니까 해놓고 소수 세 자리 만들라는 거구나. 그치? 그 다음에 244 곱하기 37은 특별히 37이 소수여서 특별히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바로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했더니 뭐가 되나요? 74, 28. 이제 74, 28, 7이 14.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44에 3배를 하면 얼마일까요? 732네. 그치? 자리값으로 보면 7320인 거죠?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계산했더니
9028인데 9028인데 소수 몇 자리? 세 자리 만들어야지. 이제 그래서 소수점이 여기였다면 여기서 소수 세 자리를 만들어야 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아, 소수점의 자리가 어때요? 소수점 자리가 정해졌네요. 이제 여기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여기 가져와서 9.028이라고 써주면 되잖아. 그치? 자, 빼겠어요. 빼겠습니다. 아, 소수 덧셈 뺄셈은 뭐가 중요해요? 자리값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리값을 맞춰서 계산해야겠죠. 네. 그러면 10.1 빼기 자리값 맞춰 소수점을 맞추면 자리값이 딱 맞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렇게 빼요. 그런데 위에 지금 10.1 하고 끝났잖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밖에 없는데 9.028 소수 셋째 자리까지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 아래 맨 뒤쪽에 0이 무수히 많은 0이 생략돼 있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 그지? 이렇게. 그러면은 나눠서 뺄 생각이에요. 10에서 9 빼면 1이죠. 0.1에서 0.028을 빼면 얼마게요? 이렇게 빼는 거는 100에서 28 빼는 거랑 똑같단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100보수 써주면 되겠는데요? 맞아. 이렇게. 그래서 1.072 이제 우리는 받아내리고 하는 게 번잡스럽고 또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보수를 많이 사용해보자 했었죠? 네.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072 자, 잘했어요. 자, 소수 혼합계산 끝났고 분수 혼합계산 등장했습니다. 분수 혼합계산. 자, 분수가 뭐예요? 분수가 우리 분수를 배운 적이 언제부터 배웠지? 3학년 때부터 배웠네. 그러면은 벌써 1년 정도 됐겠는데 그런데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빨리 배운 게 있었죠. 크기가 같은 분수도 배웠고 또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하기 할 때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분수가 뭐지요? 분수가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진 식이네. 그쵸? 어떻게? 분자, 나누기, 이렇게 가름선으로 나누기를 대신하고 분자, 나누기, 분모. 이렇게 쓴 수를 분수라고 하죠. 이런 모양을 가진 수를 분수라고 하죠. 그렇지. 근데 이런 분수를 우리가 물론 분모는 0이면 돼, 안 돼? 0이 아닙니다. 그치? 자, 분모는 0이 아니지. 왜 0이 아닌지는 또 얘기했으니까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렇다면 분수는 딱 봐서 더하기 빼기가 바로 되는 건 아니야. 분모가 똑같을 때는 분수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지. 그렇지만 지금은 분모가 달라. 그치? 그럼 분모가 다를 때는 어떡하지? 분모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분모가 분모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과 3분의 1을 우리는 바로 계산할 수 없다고. 그렇지? 이거는 지난주에 했었으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할게. 이거 2분의 1이 요만큼이야. 3분의 1은 요만큼이야. 서로 크기가 달라. 이만큼하고 이만큼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바로 더할 수는 없어. 크기가 달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단위를 맞춰야 해. 그래야 우리는 더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단위를 맞추기를 어떤 식으로 맞췄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6쪽을 내고 얘도 이렇게 6쪽을 내 가지고 단위를 맞췄지. 그래서 2분의 1을 뭘로 만들고 2분의 1을 만약 이걸 더하고 싶으면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만들고 3분의 1은 6분의 2로 만들어서 단위 분수를 딱 맞춘 다음에 분자끼리 더해줬잖아. 그치? 기억나죠?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얘기해 둘 게 있는데 분수 덧셈 뺄셈 할 때 가끔씩 가분수로 고쳐가지고 막 통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러면 분자가 너무 커져. 분자가 너무 커지면 계산할 때 자꾸 실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 덧셈 뺄셈은 대분수로 합시다. 분수 덧셈 뺄셈은 대분수로 합시다. 자, 그러면 역시나 얘도 괄호가 있으니 괄호부터 해야지.
분수도 항을 구별하면 되죠. 여기 항이 하나, 여기 이렇게 계산 묶으라고 둘, 그죠? 그래서 빼라는 거야. 그런데 빼려고 봤더니 계산이 아직 들려 있잖아. 그래서 계산을 할 건데 얘는 굉장히 쉬워. 왜냐하면 2라고 하는 분모를 6으로 만들기가 쉽잖아. 어떻게? 2 곱하기 3을 하면 6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1에다도 세배를 해서 2분의 1을 6분의 3으로 바꿔주면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바꿔서 쓸게요. 1과 6분의 3 빼기 6분의 5 이렇게요. 그렇다면 이제 5와 4분의 3에서 얼마를 빼려고 봤더니 어때요? 1과 6분의 3에서 6분의 5를 바로 빼기는 어렵겠는데 그치? 1과 6분의 3에서 6분의 5를 바로 빼기는 어렵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받아내림 하죠. 1을 6분의 6으로 고쳐가지고 6분의 6 더하기 6분의 3에서 6분의 9로 만들어서 6분의 5를 빼서 이렇게 6분의 4 이렇게 계산하죠? 받아내림 계산이에요. 자연수도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받아내림 해서 빼주잖아요. 또 우리는 어떤 방법도 있었어요. 그냥 좀 많이 빼고 더해주는 방법도 있었죠. 1과 6분의 3에서 그냥 머릿속으로 1을 미리 빼버리는 거지. 그리고 6분의 5만 빼야 되는데 6분의 6을 뺀 셈이니까 6분의 1을 돌려주는 거지. 그치? 그럼 1이 없어지고 6분의 4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쵸? 또 어떤 방법도 있었어요. 뭐 생각하면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6분의 5를 빼. 그럼 빼기 가르기를 하는 거지. 6분의 3을 먼저 빼고 6분의 1을 나중에 빼면 되겠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되죠. 6분의 3이 사라졌어. 그럼 1 빼기 6분의 2니까 또 이것도 6분의 4인 거야. 되게 방법이 다양하죠? 네. 자, 그런데 이 6분의 4는 보니까 어때요? 약분해서 이게 3분의 2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3분의 2로 쓸게요. 그쵸? 네, 3분의 2로 쓸게요. 자, 그리고 봤더니 어때? 분모가 또 다르네. 그러면 4하고 3이 분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배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4와 3은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둘이 서로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3배, 분모의 3배, 분자의 3배. 3분의 1은 분모의 4배를 했으니까 분자에도 4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통분합니다. 12분의 9, 5와 12분의 9에서 12분의 8을 빼는 문제였군요. 그래. 그러면 얘는 5와 12분의 1이네. 그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 번 계산하고 또 한 번 계산하는 거죠. 그렇지만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어, 한 번 하고, 침착하게 또 한 번 하고, 그러면은 다 풀려. 그지? 그러면 5와 12분의 1 답을 얻었으니 답란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계산이군요. 시간 계산하는 문제예요. 시간, 음, 시간과 시간을 더하면 시간이죠. 그렇죠? 네, 시간은 시각과 시각 사이를 나타내는 거죠. 시각과 시각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딱 보니까 딱 느낌이 오나요? 네, 그렇다면 바로 계산 들어가죠. 그러면 선생님은 끼리끼리 계산을 해보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자, 끼리끼리 계산해 볼게요. 4시간. 시간은 시간끼리 계산했다는 거야. 분은 분끼리 계산했다는 거야. 분끼리 계산하려고 봤더니 40과 20을 더하니까 60인데, 그치? 그리고 1과 9를 더하면 10인데, 선생님이 갈라서 썼어. 왜? 왜냐면 시간은 60보수를 사용하잖아요. 왜? 1시간은 60분이고, 또 1분은 60초고 그렇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시간 계산할 때 60이 되면 올리고 또 60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우리는 이거 계산할 때는 60보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60 되면 올리고 60 되면 올리고 이렇게 수 세는 걸 60진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렇게 수를 세는 방법은 10진법. 10이 되면 올리고 또 필요하면 10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다 됐어. 다 됐어. 자, 60분을 1시간 올려주지요. 1시간으로 바꿔서. 자, 그러면 계산 끝. 5시간 10분. 5시간 10분.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가 뭘까? 오, 재밌는 문제가 나왔지. 아까 거북이가 합해서 30마리가 있다는 거지. 근데 다리를 합해봤더니 72개가 보였어요. 거북이는 그중에 몇 마리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아, 거북이하고 학이 몇 마리인지 모르는데 머리수는 30마리, 다리수는 72개라는 거지.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학이 몇 마리인지, 거북이가 몇 마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아, 정말 그런가? 하고 우리가 한번 이 문제에 도전해 보자는 거죠. 먼저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거북이가 10마리가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 좀 더 쉬운 문제로 먼저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 거북이가 모두 10마리가 있는데 다리를 세보니까 26개였대. 문제 유형은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10마리니까 좀 쉬운 문제잖아. 그치? 이걸로 연습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아까 거북이가 10마리 있어요. 그러면은 학은 다리가 몇 개 했어요? 학은 다리가. 두 개죠. 학다리 몇 개? 두 개. 거북이 다리 몇 개? 네 개. 그쵸? 이걸 묻는 친구들이 있을까? 잘 알고 있겠지? 자,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봐요. 지금 다리만 세봐. 맨 윗줄에는 모두 학이라면 다리가 몇 개니? 2 곱하기 10 해서 20개야, 다리가. 그치? 어, 그런데 이 개는 아니야. 왜냐면 문제에서 다리가 몇 개라고 주어졌어, 지금. 26개라고 주어졌죠. 그치? 그래서 26개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 학을 다리가 네 개 있는 거북이랑 바꿔치기를 할 거야. 어? 어떻게? 학 한 마리, 학 한 마리 나가. 그러면서 거북이 한 마리가 등장했잖아. 그치? 학 한 마리 나가. 너 나가라 하고 나가 있어 하고 거북이 한 마리 들여왔어.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니? 다리가 두 개 느는 거지. 그치? 2가 빠지고 4가 들어왔으니까. 그치? 그러면 22개의 다리가 됐네. 두 개가 들었잖아. 그지? 이번에는 어때요? 거북이 한 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도 모자라서 거북이 한 마리랑 닭 한 마리를 한 번 더 바꾼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머 너도 안 되겠다. 너도 나가. 그리고 거북이 한 마리가 또 들어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두 개 나가고 네 개 들어왔잖아. 다리가. 그러면 또 다리가 두 개 늘겠지. 아, 패턴이 보이죠? 거북이가 이번에는 세 마리가 되었어. 학 한 마리가 더 사라진 거지. 학 한 마리 더 내보낸 거지. 그치? 그랬더니 26개의 다리가 되었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쵸? 모두 학이라고 생각했더니 다리가 어때요? 20개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런데 26개여야 되는데? 그러면 20개하고 26개 차이가 얼마지? 6개 차이 나네. 근데 어떻게? 아, 학 한 마리랑 거북이 한 마리를 바꿀 때마다 다리가 두 개씩 늘어나니까 한 번 바꿀 때마다 두 개씩 늘어나. 그럼 2로 나누면 세 번 바꿨네. 세 번 바꿔치기를 했네. 세 번 바꿨다는 것은 거북이가 세 마리 들어왔다는 거네. 그래서 거북이 세 마리네. 거북이가 세 마리면 학은 세 마리를 빼면 7마리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거북이는 세 마리라는 거를 알고 나면 학이 몇 마리인지도 바로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학은 7마리 이렇게. 그러면 어떤 방법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어, 자, 어떤 친구는 이렇게도 우리 같이 수업할 때 이런 생각도 했어. 이런 생각도 해봤어. 한번 들어봐. 음, 모두 거북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모두 거북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재밌는 생각을 한 친구가 있었어. 모두 거북이라면 했어. 그러면 거북이는 다리가 4개니까 4 곱하기 10 해서 뭐예요? 40개의 다리가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안에는 꽉도 섞여 있거든. 그러면 거북이가 앞다리를 착 들어. 그러면 학으로 착 변한다고 생각하자고. 거북이가 앞다리를 착 들어. 그러면 다리가 2개로 변신되잖아. 그지? 그래서 학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지? 그러면 5, 40 빼기 26 다리가 지금 14개만큼 차이가 나는데 아,
거북이 한 마리한테 다리 들어! 그랬어. 그러면 다리 두 개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4 나누기 뭐? 2. 거북이가 앞다리를 들 때마다 학으로 변신한다고 생각하면 몇 번의 그런 일이 생겨야 돼? 7번. 그래서 7마리의 학이 생기는 거지. 그쵸? 7마리 학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학과 거북이를 구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학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모두 거북이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이 문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이지. 자, 그러면 그렇게 해볼게. 봐. 학과 거북이가 30마리 있어. 그지? 그러면 우리 거북이를 구하라고 했어, 이번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면 돼? 모두 학이라면 하는 게 좋겠지. 모두 학이라면 자리는 몇 개? 30 곱하기 2 해서 자리는 60개. 그쵸? 그런데 실제로는 몇 개? 아, 60개가 아니고 72개인 거지. 그래? 그러면 몇 개 차이나? 다리수의 차이는 12개 차이나. 그런데, 실제 세본다리랑 모두 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리수의 차이가 12개인데 우리는 이제 모두 학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학 한 마리랑 거북이 한 마리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어때요? 거북이 한 마리는 다리가 4개고 학 한 마리는 다리가 2개니까 학과 거북이의 다리의 수의 차이로 또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 나누기 어떻게? 2. 그래서 몇 마리? 6마리 이렇게. 앞에서 또 쉬운 문제로 설명도 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쉽게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도전해 볼까요?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6번 문제에서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 많았어요. 아까 거북이 문제 재밌게 잘 풀어보세요.